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TBC 굿모닝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가 늘지만 전문 연구시설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TK 당선인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활약할지 또 상임위원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국제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키움을 11대 6으로 이기며 10년 만에 히어로즈와의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대구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17도, 포항 14도에 그쳐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현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고요.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대구 17도, 안동 18도, 포항 14도에 그치며 쌀쌀하겠고요. 특히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10도 이상이나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구미 18도, 울진 15도, 경주 14도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한반도 기온도 점점 올라 바나나와 애플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을 키우려는 농가가 늘지만 재배 기술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마땅한 시설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기에도 탐스러운 바나나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항시 흥해읍의 한 농장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고추 농사를 했던 농장주는 4년 전 이곳으로 와 바나나를 재배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도 심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재배를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곳 포항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은 월 평균 기온이 1년에 8개월 이상 10도를 넘어 아열대 기후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경북의 평균 기온도 0.63도 올라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18개 시군 46헥타르, 2020년 34.7헥타르와 비교하면 30% 넘게 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전문 연구시설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좀 쉽게 지을 수 있게 좀 지도 편달을 해주는 기관들이 좀 여기 포항에 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전라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열대 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성과 해남에는 관련 연구와 실증센터도 건립 중입니다. 덕분에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 아열대 재배 면적은 4,126헥타르로 전국의 60%에 육박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0배가량 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지도를 위한 자체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그런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수입액이 1조 7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아열대 과일 수요가 늘고 있어 수입 대체 효과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조만간 여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국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부 상임위를 두고 벌써부터 여야 기싸움이 뜨거운데요. 대구 경북 당선인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활약할지 또 상임위원장은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현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당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모두 5명이 산자위 배정을 희망했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노후산단 개발을 비롯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법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명의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했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과 도시철도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북 지역구 당선인 3명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지난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각 4명이었지만 이번에는 과방위를 지망하는 당선인이 없었고 기재위는 1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 배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선 의원의 경우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삼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는데 법안 상정과 처리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자리입니다. 다만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에서는 17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복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통해 대략 6개에서 7개 정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의 3선 당선인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은 6명인데 얼마나 상임위원장 자리에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엑스코는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제21회 국제그린 에너지 엑스포에 27,5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23개 나라 83개사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392건, 6억 8,8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가 자매 결연 도시인 중국 청두시와 교류 협력을 확대합니다. 중국을 출장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스샤오린 청두시 당서기와 회동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직항 노선을 개설하고 내년에 자매도시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대구FC와 청두 룽청FC의 친선 경기 추진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두의 대구 사무소 개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포스코 홀딩스 경영 실적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포스코 홀딩스 매출은 18조 520억 원, 영업이익은 5,8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 17.3% 줄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철강 분야 원가 절감과 저탄소 생산 체계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선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흐름에 맞춰 투자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대구 내일학교 학생들이 특별한 졸업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충실한 집사를 자청해 구미시청 볼링팀을 재치 있게 소개한 영상과 청송의 오누이 못까지 지역의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특별한 졸업여행을 소개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하는 대구의 내일학교. 2년간 중학과정을 모두 끝낸 늦깎이 학생들이 첫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간식도 먹으니 설렘은 배가 되고 금세 졸업여행지 경주에 도착합니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불국사에서 단체로 사진을 찍고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도 들으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봄 햇살을 맞으며 대릉원을 걸으니 노래와 춤이 절로 나오는데요. 뒤늦게 학업의 재미도 찾고 동급생들과 아름다운 추억도 만든 지금이 바로 내일학교 학생들의 최고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구미시청 볼링팀에게 충실한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구미시의 유튜브 구호룡. 집사 구호룡 덕에 볼링팀 선수들이 아주 편안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볼링 치기 전에 문을 열어주는 서비스는 기본. 짐 옮기기와 신발 준비부터 장갑과 볼링공까지 선수들이 아주 편하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집사의 시중은 끝인가 했는데 이번엔 선수들의 점심 식사도 준비하네요. 오늘의 점심은 국민 메뉴 돈가스. 스프와 물을 준비하고 돈가스를 직접 썰어주기까지 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다 입에 묻힌 선수에게는 직접 입을 닦아주는 특별 서비스까지. 집사라는 재밌는 설정으로 볼링팀 선수들의 하루를 만나봤습니다. 청송 오누이 못의 전설을 아시나요? 착하고 의좋은 오누이가 함께 완성한 청송의 저수지 이야기인데요. 두 개로 나눠진 오누이 못은 오라비가 위쪽을, 누이가 아래쪽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오누이 못은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뿐 아니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수지 옆에는 그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도 당당히 서 있는데요. 연꽃이 피면 더 장관이라는 오누이 못. 연꽃 피는 여름에 저도 가봐야겠네요. 지금까지 SNS 톡톡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스포츠 순서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어제 키움을 11대 6으로 이기고 주말 3연전 싹쓸이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FC는 전북과의 리그 9라운드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고 포항은 인천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경기 내용 정리했습니다. 시리즈 수입을 향한 삼성과 7연패를 끊으려는 키움이 만났습니다. 삼성 레이스와 키움 하영민의 선발 맞대결. 1회 초 9자옥의 적시타로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삼성 라이온즈. 하지만 키움이 곧바로 2점 뽑으며 경기 뒤집습니다. 삼성은 3회 초 김지찬의 빠른 발로 동점을 만들고 4회에도 선두타자 안타로 찬스를 이어갑니다. 흔들리는 키움 선발 하영민, 볼넷과 폭투로 무사주자 2, 3루, 투앤투 김성윤 받아쳤습니다. 외야로 빠지는 우측의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3대2 다시 역전. 이어지는 김재상 때렸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주자 2명 모두 불러들이는 2타점 적시타. 김지찬 같은 코스.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2루 주자 홈으로. 김지찬은 2루까지 점수 6대2. 5회에도 키움 마운드를 공략하며 넉 점을 더 뽑는 삼성 라이온즈. 경기 8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8회 밀어내기로 한 점 더 달아난 삼성은 8회와 9회 넉 점을 실점했지만 더 이상 추가 실점 없이 11대 6으로 승리합니다. 이번 승리로 단독 3위를 지킨 삼성은 2위와 한 게임 차를 유지했습니다. K리그 대구FC는 박창현 감독 데뷔전에서 전북과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9분과 후반 39분 전북에게 2골을 실점하며 패색이 짙었지만 후반 48분 박지현 득점에 이어 후반 50분 정기상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포항은 인천과의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는 열세 속에도 경기를 주도했지만 끝내 골을 넣지 못하고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포항은 이번 무승부로 김천에게 밀려 리그 2위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시는 개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8월 5일까지 영업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전업이나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북대 북문 일대와 불로화훼단지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골목상권 활력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곳에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면접을 보는 청년 취업자에게 연 1회 면접비를 지원합니다. 19살에서 39살 사이 미취업 청년은 대구 소재 기업 채용 면접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춰 대구시 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자체 면접비를 지원하거나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CEO 육성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2024 경북 청년 CEO 심화 육성 지원 사업 입소식을 개최한 데 이어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뽑힌 예비 창업가 30명은 스케일업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4일 동안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는 용호남권 최대 뷰티 산업 박람회로 대형 유통회사가 참여하는 구매 상담회와 코트라가 주최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주행 중에 시비를 벌이다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40대 킥보드 운전자 A씨와 70대 차량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2일 오후 1시쯤 대구 각산 내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 주행 시비 끝에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B씨가 먼저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고요.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대구 17도, 안동 18도,
포항 14도에 그치며 쌀쌀하겠고요. 특히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10도 이상이나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 16도, 부산 1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칠곡 17도, 고령 16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경산도 한낮에 16도로 어제보다 12도가량이나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과 경주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14도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TBC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